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빨간불 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계속 1% 가까운 하락폭을 연일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왜 이렇게 하락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요. 금리 우려와 PC 경계감, 이 두 가지 문제가 시장을 계속 짓누르면서 미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증시 하락 마감했고 그 안에서 좀 중요한 이슈들을 한 번 더 뽑아본다면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1.3%로 하향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9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3천 건가량 증가한 모습이 체크가 되었고요.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올해 말에 둔화할 것을 확신하고요. 금리 인상은 정말 아니다라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일축해주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머니맵 함께 보면서 시장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히려 이번 주 초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머니맵이 형성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락하고 조정받던 섹터들은 다시금 이 중소형주로 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M7 위주로 조정을 다시금 받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도 상승을 지켜줬던 게 애플과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중국발 호재가 존재하면서 전기차 섹터 모두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경부터 개최되는 WWDC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존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까지 조정받는 가운데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아스코를 앞두고서도 계속 조정받던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섹터별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선별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인 섹터가 좀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기술주는 하락하는, 한마디로 M7 위주로 조정받은 모습이 섹터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까지 둔화가 되면서 미증시는 이틀째 하락을 했고요. 이제 시장은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31일이겠죠. 이 31일 날 발표되는 PCE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 내용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결과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는 미국의 GDP 발표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미국의 경제 엔진이 이제는 식은 걸까? 오히려 다음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GDP가 느리게 성장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1.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하향한 게 확인된 건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소비 지출 자체가 둔화되면서 이 잠정치가 하향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 4분기에 비교하면요. 작년 4분기에는 3.4%가 나왔거든요. 3.4%와 1.3%를 비교한다라면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했다는 게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난해 4분기보다 둔화가 되었고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GDP가 하락했나요? 라고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신다면요. 소비자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왜 소비 지출이 둔화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 가계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이 성장세가 이제는 한풀 꺾였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금리, 저축 감소,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미국의 가계와 기업을 현재 짓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PCE가 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차라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띄워주면서 시장이 상승해 주길 바라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꺾여줬다라면 좋을 텐데 일단은 21만 9천 건, 한
한 주 전보다 3,000건가량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 지금 3,000건 증가가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만족하고 안도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일단은 미국 노동시장이 21만 9천 건, 20만 건 초반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작년 9월 이후에 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다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20만 건 초반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사실 20만 건 초반대를 좀 넘어서서 조금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주지 않을까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다음 달을 좀 기대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노동시장은 과열되고 있고 또 동시에 소비 지출은 둔화하고 있고 어저께도 얘기해 봤지만 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좀 분리되는 모습이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77.91달러 1.66% 하락했고요. 두바이유 82.12달러 1.64% 하락했습니다. 유가는요, 사실 이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최근에 계속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기조에서 왜 또다시 꺾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GDP 성장률 둔화된 점, 그리고 휘발유 수요가 부진한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계 지갑이 줄어들고요. 원유 수요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제기가 된 거고요. 사실 시장에서 뭐 6월, 7월, 8월 계속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미국에서 드라이빙 시즌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기점을 언제로 얘기하냐면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번에 휴장을 했던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휘발유 수요가 어땠는지 산정을 해보니까요. 전혀 그 전에 비해서 또 작년과 이전 데이터에 비해서 이 가계의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질 않은 거예요. 이에 따라서 지금은 정말 가계 경제가 꺾이고 있고 휘발유에 대한 수요 심리 역시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 주식 하락 기조에 의해서 위험 선호 심리 역시 하락하면서 유가가 하락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도 3.77%, 4% 가까이 하락했고요. ARM과 AMD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상승폭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간 외에서 1% 중반대,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실적 발표 기대감이 있었던 델 테크놀로지는 장중에는 좀 위험 선호 심리, 경계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5.18% 하락하다가 오히려 실적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음에도 17.83%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거의 하루를 토탈해서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놨지만 특징적인 게 AI 반도체 기업들이 시간 외에서도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왜 그런지 오른쪽 아랫부분 먼저 함께 살펴보면요. 반도체가요. 특히나 장 마감 때부터 시간 외에서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요. 엔비디아의 하락도 하락이긴 한데 가장 크게 투심을 약화시켰던 이유가 미국 당국이 국익을 위해서 엔비디아, AMD 이런 주요 AI 반도체 칩 제조업체들한테 중동 지역에 대한 대규모 AI 가속기 배송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을 늦추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AI 가속기에 관련해서 실적이 뽑아내고 계속 팔리고 수요가 증가해야지. 그리고 그런 모멘텀과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기업들에게 미국 당국이 중동에 안 팔면 좋겠는데 이 중국에 이어서 중동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오히려 기업들은 크게 조정을 받은 거죠. 델도 함께 볼까요?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최근 상승 굉장히 컸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뒤를 잇는 상승 흐름까지 보여줬었는데 2022년 이후 첫 매출 증가도 나왔고요. 거의 40% 이상의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 실적 발표 전까지도 최근 5일간 20%나 상승을 했고요. 한 달간을 치면 40%가량 상승하면서 고공행진을 하며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요. 실적에서는 굉장히 잘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는 크게 하락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또 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지 하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Z분도 마지막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시는 발목이 잡혔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주가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과 테슬라만 하락했던 시장이었는데요. 테슬라는 왜 상승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중국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만 상승한 게 아니라 전기차 섹터 일제히 호재 속에 상승을 했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중국 당국에 일론 머스크가 방문을 하면서 중국 당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것이 전해졌었는데 특히나 그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 FSD를 등록할 준비를 하고 있고 몇 달 내 출시한다라고 밝힌 거죠. 특히나 이 FSD는 테슬라에게 정말 돈을 벌어다주는 큰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FSD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1,090만 원을 받고 팔고 있고요. 월 사용 달러는 99달러, 약 한 달에 13만 6천 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일시불 판매 전략이 아니라 이 월 사용료를 통한 구독제로 판매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의 테슬라 FSD 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큰 폭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빅테크들의 이 AI 해외 데이터 센터 군비 정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구글 역시 새벽 사이에 말레이시아 데이터 센터에 2.8조 원 가량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거는 동남아 국가 내에서 투자한 구글의 투자 중에서 최대 규모로 알려지면서 어떤 또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이 나올지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 마감 상황까지 함께 정리해봤고요. 오늘의 게스트분 통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다음 주 준비해야 할지 함께 점검해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